자, 이번 시간에는 그 170페이지입니다. 설명 의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손님한테 설명할 의무다. 이렇게 설명 의무 이렇게 확인 설명 의무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 확인 설명할 의무. 요것은 이제 누가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누가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느냐.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해 주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소공은 의무까지는 없다. 의무요. 설명해 줄 수는 있다. 자, 중개보조는 어때요? 중개보조. 중개보조는 설명할 의무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건 이해만 하시고. 두 번째, 언제 확인 설명해야 될 것인가? 언제 의뢰받고 부탁받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겠다. 전. 이 중개 완성이 뭐죠? 계약 체결이죠.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 계약서 쓰기 전에 빚이 얼마 있다. 도장 찍기 전에 빚이 얼마 있다. 설명해야 되죠. 다 쓰고 나서 도장 찍고 나서 빚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170페이지 네모 1번 밑에 회색 바탕 박스 중에서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예요. 따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가? 무엇을. 이게 설명사항이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좀 이따 봐요. 자, 네 번째.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냐? 누구한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다면 매수인 쪽에 설명해야 되겠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 쪽에 설명하는 거죠. 임차인, 요걸 뭐라고 불러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렇게. 그 취득 의뢰인 살짝 이렇게. 매도인은 아니에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어떻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죠. 제시.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이 근거 자료에는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등기부 들어가겠죠. 등기부 보여주면서 대출이 얼마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설명.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라고 설명.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등등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그 네 줄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본 게 뭐냐면 172페이지 가보세요. 요 설명사항 9가지 요걸 안 봤거든요. 요걸 보도록 합니다. 그 172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은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건축연도는 언제 지어졌냐 이거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소유권, 임자가 누구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빚이 많냐, 얼마 있냐 이거죠. 지상권, 임차권. 보통 임차권에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얼마에 부동산 사무실에 나왔다. 이 아파트는 13억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 칠하십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3번 뒤쪽에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 설명상에 들어갑니다. 이거 계약하시면 복비 얼마 주셔야 돼요 라고 설명. 예?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 칠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이게 공법상 규제, 공법상 규제상. 여러분 공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5번 수돗물 잘 나오는지, 전기는 누전되는 데가 없는지, 그 다음에 부엌에 들어오는 게 도시가스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소방 설비는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죠. 6번 벽면 및 도배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벽에 혹시 금간대는 없는지. 7번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소음은 심하지 않은지. 그 위에 보니까 비행기가 막 타네요. 공항 근처예요. 그러면 소음 같은 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비행기가 좀 다녀서 소음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8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강남역으로부터 3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렇게. 9번요. 9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이죠. 9번. 9번 별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설명하라가 아니고 9번이 별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취득세 이런 거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그러면 종부세 이런 건 설명할 조세에 들어갑니까? 종부세? 이딴 건 아니에요. 재산세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 이런 건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죠. 양도소득세도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어떤 조세를 설명해 주시라?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확인 설명사항 가만히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두 군데를 형광펜 칠했습니다.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 설명사항인데 첫 번째가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입니다. 보수 할 때 숫자입니다. 지금 이게. 그다음 9번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사항에 보니까 네 가지를 꼭 암기해 두셔야 돼. 그래서 암기할 때는 확수취조, 확수취조 이렇게. 그 의미 자체는 박수를 칩시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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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수취조, 확수취조. 이거 설명사항에만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매년 출제가 됩니다. 틀리게 낼 만한 건 9번밖에 없지만 어쨌든 매년 출제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 의무. 아셨죠? 그럼 설명했으면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확인 설명했으면. 근데 이게 있습니다. 설명할 때, 지금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보잖아요. 그 의무를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확인 설명할 때, 우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갖고 설명해야 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사항에는 벽면 상태가 들어갑니까요? 벽면 상태 얘기해 줘야지. 확인 설명사항 중에 벽면, 도배면 상태 있었죠? 뭐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벽을 훑어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이 막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다 벽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어본다. 누구한테 물어볼 건데요? 물건 주인한테 물어본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봐. 벽에 금관대는 없죠?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면 이 사람이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해주는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벽에 금관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잠금날, 짐 빼는 날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잠금날 다시 한번 농 뺐을 때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근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안 했을 때는 우리 매수인, 여기가 매수인이죠? 매수인 또는 임차 의뢰인 쪽에다가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줘라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훗날 잘못됐을 때 책임 관계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개공이. 아시겠죠? 여기는 매도인 쪽이죠. 매도인 쪽.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171페이지 가시면 171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세 줄 마구마구 밑줄 긋고요. 자, 둘째 줄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죠? 매도인, 임대인 쪽에. 둘째 줄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시면 이러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불응할 수도 있죠. 불응하면 어떡하라고요? 둘째 줄,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입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개업 공인회사는 그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적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불응했을 때는 여기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적는다. 이거고.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가지고 또 조사해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자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줘야 될,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확인 설명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175페이지.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작성. 그 다음에 교부. 그 다음에 보존. 그러니까 확인 설명한 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확인 설명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작성해 줘야 됩니까?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재에 175페이지 보면 위에 회사파땅 박스 중에서 25조 있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작성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는 뜻이죠. 일단은 개업 공인회사가 확인 설명서를 적어줘야 되겠죠. 개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성해 줍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회사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소공은 어때요? 소공.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는데 작성해 줄 수는 있다.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중개보조는 작성 의무가 없고 작성해 줄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작성 교부도 마찬가지. 중개보조는 소공 똑같이 있지. 그럼 이런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느냐? 언제 작성하느냐? 간단하죠?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언제 작성하게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를 같이 써준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해 주는 거냐? 이게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증거. 그 작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면으로 작성하죠. 그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에 대한 그 서면에 법정 서식이 있겠느냐?
써줄 때는 꼭 법정서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 법정서식의 이름이 뭐예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법정형식을 이용해서 꼭 작성해 주라. 서면으로 작성해 주라. 아무 서식이나 만들어서 써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때 작성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명 및 날인은 개역 공인인증서가 하셔야 됩니다. 이때 서명 및 날인이니까 자필로 서명을 하시고 자필로 하셔야 됩니다. 등록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개 다 한다는 뜻입니다. 서명만 하면 안 됩니다. 도장만 찍어도 안 되는 거고요. 서명 및 날인 플러스예요. 근데 개공이 하는 건데 만약에 법인일 때는 누가 해야 될까요? 법인일 때는 대표이사가,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할까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누구요? 책임자.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거기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도와줬을 수 있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역 공인중개사랑 같이 어떻게 해요?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소공이 이를 도와줬을 때는 개공이랑 같이 하죠.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 서명 및 날인 둘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작성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줘야 되죠? 이때 줄 때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죠? 요 취득 의뢰인 쪽에 하는 거죠. 한쪽에 확인 설명서 교부는요. 양쪽에 교부하는 게 양쪽에. 증거 낭비는 거니까 매수인한테도 주고 매도인한테도 주고 양쪽에 다 줘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를. 그 다음에 몇 년간 보존하고요. 보존 기간은 확인설명서는 3년입니다. 반드시 원본으로 보존해야 됩니까? 원본도 좋고. 사본을 보존해도 괜찮죠? 복사본? 오케이. 되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됩니까? 오케이. 전자문서도 된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3년간 보존하시라. 이런 거죠. 셋 중에 하나. 자, 근데 이건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실에서 보존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실. 단, 중개사무실에서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요?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무실에 보존해야 될 건데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냐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전자문서로 작성했을 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시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에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계약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했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될 텐데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그때는 사무실에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거 32의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지금 175페이지요. 다 했습니다. 175페이지에서 어디 보시냐면 교재에는 같은 내용이 써져 있고 뒷페이지 또 써져 있고 또 써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밑줄 그으면 그게 무슨 짓이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 175페이지 거기만 많이 읽으세요. 175페이지 보면 25조 동그라미 3번 이거 설명드린 것이거든요.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 하나 둘 셋 넷째 줄까지 다 밑줄 거기만 여러 번 읽으시면 돼요. 이게 그대로 밑에 또 나와. 다음 페이지 또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나 밑을 읽지 마시라고. 응? 여기만 계속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돼요. 자,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고?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고? 책임자. 이런 거. 됐습니다. 이제 제재를 봐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면 보존까지 다 했죠?
자,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작성, 교부, 보존. 그런데 자, 지금부터 보는 것은 위반했을 때 제재입니다. 요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173페이지 펴두시고 자, 위반했을 때 제재를 17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빈 공란이 있죠?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거기다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보십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거짓말로 설명했거나 설명할 때 근거자료를 제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잘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될 건데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할 것을 보존 안 했거나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거기다 서명 및 날인할 건 안 했더라. 셋 중에 하나를 어기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대개 영업정지로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예요. 요거 좀 그리고 계시죠? 그래서 업무정지가요 더 무거운 겁니다. 과태료보다. 과태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정지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그래서 밑에가 더 무거워서 밑에를 더 큰 원을 그렸고요. 밑에 위에는 조그만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요게 가만히 보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눈사람의 머리통과 눈동자. 밑에는 뭐요? 업무정지.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개공은 빨간 눈사람이에요. 자, 소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소공은 어떻게 돼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어. 그러면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이게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싼 겁니다. 정지보다. 주인공은 개공인데 개공은 싸고 소공은 무거워요. 세상에 이런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소공이니까 지금.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보존할 의무 있습니까? 없어요.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 있습니까? 있는 경우가 있죠. 소공이 일을 도와줬을 때는 소공이 확인 설명서 날인을 해야 될 건데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소공이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자격 정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소공은 노란 냉장고로 기억하셔야 돼요. 노란 냉장고. 왜 노란색이냐? 쓸 게 빨간색하고 노란색밖에 없으니까 이거 빨간색이면 노란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 정지. 뭐 그밖에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노란 냉장고. 빨간 눈사람의 노란 냉장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중간에 보면 빵빵빵빵빵 노란 냉장고인데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빵빵빵빵 요거예요.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빵빵 이랬을 때는 소공은 이런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소공이 자격정지를 맞는 것은 얻어맞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냉장고인데 중간에는 가슴이 뻥 뚫려있는 거. 가슴이 뻥 뚫려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뻥 뚫리는 거. 이건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거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랬죠? 그래 놓고서는 제일 위로 가십니다. 173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판례 박스 중에 1번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설명해서 손님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복비를 안 챙겼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요?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1번 판례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래서 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174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제 문제 중에서 1번 보실게요.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됩니까?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죠? 맞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해당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된다. 설명은 누구한테 하죠? 취득의뢰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겠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겠다. 언제 확인 설명서 써줍니까요? 계약서 작성한 때 그걸 물어보죠. 그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라. 계약서를 작성한 때 요거예요. 맞죠? 4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져야 되죠.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소음 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니까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확인하기 곤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X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